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드디어 2022년도 첫 공모주가 청약을 시작합니다. DB금융스펙 10호인데요. 첫 공모주가 스펙주인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은 스펙주라고 보입니다. 그럼 청약 정보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DB금융스펙 10호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환불일은 13일 목요일이 되는데요. 일정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스펙주이고요. 공모가는 2,000원입니다. 총 50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그래서 모집 규모는 100억 원입니다. 중형급 사이즈죠. 일반 투자자에게는 125만 주가 배정되었네요. 주관사는 DB금융투자입니다. 청약 한도는 10만 주이고요. 일반과 우대가 구분이 없습니다. 스펙주는 청약 증거금이 100% 필요하므로 한 주 청약에 2,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만 주를 풀로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는 2억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청약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스펙주 청약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균등 청약만 참여하시려면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만 청약하셔도 됩니다만 혹시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30주 정도를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주를 청약하셔도 증거금은 6만 원입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서를 보면 배정 방식이 전원 균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재를 해두고도 균등과 비례 각 절반씩 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투자 설명서 기준으로 전원 균등 방식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비례 배정 수량을 일부 균등 배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원 균등 방식을 잘 아시겠지만 혹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약 참여자 수가 3만 명, 5만 명, 7만 명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그럼 균등 배정 수량인 62만 5천 주에 청약 참여자 수를 나누어 주면 1인당 배정 수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족한 균등 배정 수량을 비례 배정 수량에서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청약하면 비례 배정 물량을 5천 주 사용하고요. 5만 명이 청약하면 비례 배정 물량을 2만 5천 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례 청약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되었는데요. 기관 경쟁률은 843대 1,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8.8%였습니다. 의무 확약 신청을 세부적으로 보면 1개월과 3개월 확약이 고루 분포되었는데요. 그럼 수요 예측 수준을 최근 청약했던 스펙주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지난 11월과 12월에 청약했던 스펙주 5종목과 DB금융 스펙 10호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기관 경쟁률은 800에서 900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 신청을 받지 않았던 종목을 제외하면 6에서 7%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DB금융 스펙 10호의 수요 예측 결과는 기관 경쟁률은 보통 수준이고 의무 확약은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면은 지난 12월에 상장했던 스펙주 4종목의 상장일 주가인데요. 시초가는 2,060원에서 2,130원 사이로 정해졌었고요. 종가는 2,085원에서 2,135원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하나금융 스펙 20호만 조금 높았고 나머지는 약 80원 정도 수익을 주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현재 스펙주의 상장일 기대 수익은 80원에서 90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은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하나금융 스펙 20호의 일봉 차트입니다. 저는 저의 목표 가격이었던 2,200원을 넘어가길래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 후 주가가 거의 5,000원까지 상승했다가 급하게 빠졌네요. 누군가는 장난을 쳤다고 보이는데요. 스펙주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작년 여름쯤에는 따상을 기록하는 스펙주들도 많았죠. 여하튼 정상적인 주가 흐름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대 주주와 경영진을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스틱벤처스입니다. 투자 회사 중에서는 유명한 곳인데요. 최근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최대 주주가 보유한 회사인 DPC에 흡수 합병되면서 코스피로 입성하게 된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가 스틱벤처스입니다. 창투사 중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코스피 상장사가 되었는데요. 스틱벤처스는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입니다. 주로 벤처 캐피탈의 적은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굵직한 투자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성공 사례로는 하이브에 투자를 해서 약 7천억 원을 남긴 사례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DB금융스펙 10호의 대표이사는 곽대환 대표인데요. 현재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벤처스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DB금융스펙 10호는 스틱 벤처스에서 직접 합병 기업을 찾는 실무를 담당한다고 보이는데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기는 스펙주입니다. 그리고 스펙주는 3년 동안 합병할 기업을 찾지를 못하면 해산되면서 원금과 이자는 돌려주죠. 이 종목은 2,094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1.55%로 높은 편인데요.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스펙주의 이자율도 높아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종목 대비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다음 주 청약 일정을 보면서 어떻게 청약하는 게 좋을지 연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머리가 조금 아픈 게 하루 단위로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 자금을 어디에 투입시킬지가 관건인데요. 아직 일반 공모주 세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워밍업으로 기업을 분석했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K옥션이었습니다. 그래서 DB금융스펙 10호에 청약을 했다가 환불금으로는 K옥션을 선택하는 일정이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DB금융스펙 10호는 최대 주주 및 실무진이 스틱 벤처스이므로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있는 스펙주이고요. 그리고 청약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청약의 부담감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화요일까지 이 종목을 청약을 하면 되므로 월요일에 오토엔의 수요 예측 결과를 확인하고 청약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K옥션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K옥션은 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될 수도 있으므로 DB금융스펙 10호의 청약 마감 전에 K옥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까지 참고하시고 다음 주 청약 일정을 잡으시는 게 베스트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DB금융스펙 10호와 같은 일정으로 실권주 청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코스닥 종목인데요. 실권주 수량은 62,700주로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가를 확인해 보니 약 3,000원이었는데요. 유증 단가가 1,900원이므로 갭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가 약 10%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폭이 심한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실권주 청약은 상상인 증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계좌가 없는 증권사인데요. 그래서 청약 수량이 적고 주가의 변동폭은 크고 주관사도 상상인 증권이기 때문에 저는 청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청약입니다. 오랜만에 공모주 청약이 다시 시작되다 보니 다음 주부터는 경쟁률을 확인한다든지 약간의 긴장감도 있으면서 활기찬 한 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스펙은 예금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청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200원까지 잘 보관했다가 한 종목씩 떠나 보내주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위클리 뒷북 뉴스로 이번 주 다사다난했던 주식시장의 주요 뉴스를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